안녕하세요. 주방의 철학자들 이육정 PD입니다. 세계는 지금 전례 없는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류는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주방의 철학자들에서는 코로나19 지속 가능한 식문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채식입니다. 이제는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또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 육류를 가치 있게 생산하고 소비해야 된다. 또 채식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변화, 채식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눠주실 두 철학자님을 모셨습니다. 우선 밀레니얼 세대의 대표 비건 전문 셰프 안백린 셰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백린입니다. 네, 박찬일 셰프도 나와주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박찬일입니다. 오늘 주제 자체가 이 음식 좋아하는 분들 사이에서 좀 호불호가 나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호불호가. 네. 그렇죠. 고기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고기 없으면 못 먹는 거고. 참 기대가 됩니다. 이제 오늘 도시락을 이제 공개해야 되는데 두 분 다 이제 셰프님이셔서 특별히 제가 기대가 됩니다. 어떤 철학자님 도시락부터 볼까요? 제 도시락부터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공개해 주시죠. 이야, 아주 먹음직스러운데 도시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오늘은 제가 자주 먹는 요리를 좀 가져와 봤어요. 박 셰프님 봤을 때는 어떠세요? 요리사의 이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일단 생선 고기 이런 거 안 쓰면 할 게 정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기 힘든지 제가 알죠. 맞아요. 요리사들만 알아요. 참 채식이라고 하는 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 좀 생소해요. 셰프님 같은 경우는 비건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물론 지금은 전문 셰프가 됐지만. 채식을 하기 전에는 되게 뭔가 불편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윤리적인 개념이고 굉장히 뭔가 거들이 높고 다가가기 힘든 실천이나 사람을 뜻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은데 요즘에 제가 외국에서 오래 있다가 한국에 와 보니까 사실 정말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기만의 신념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약간 힙한 문화처럼 생각을 해서 지금은 엄청 그냥 좋아요. 이제 예전보다는 확실히 그렇죠. 좀 이제 덜 생소하죠. 덜 하죠. 네. 야, 이거 일단은 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가장 즐거운 시간. 이야. 이거 좀 뭐부터 먹어야 되나? 모짜렐라 선드라이 토마토 드시고 네. 그리고 페스토? 트러플 망가닥 버섯 페스토 드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지를 먹는 게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약간 달 거예요. 이 모짜렐라 어떻게 만드셨어요? 이게 두부 들어갔어요? 식전분. 네? 식전분으로 만들었어요. 나 모짜렐라 반 섞은 줄 알았네. 나도. 오. 완전 비건이네요, 그러면? 네네네. 그러니까 유제품 사용하지 않은. 야, 근데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근데 배신감 느끼네. 모짜렐라 안 넣고 어떻게 이렇게 했지? 근데 정말 고기 안 넣었어요? 네. 치즈, 버터 다 안 넣었습니다. 고기 맛이 나고 파마산 치즈 같은 거 들어온 것 같아요. 가루로 양념을 한 느낌이에요. 뭘로 맛을 내요? 아니 희한하네. 그 밑에는 두부면 그리고 콩으로 만든 치킨 그리고 된장에 구운 가지. 잠깐만. 두부 이게 두부라고요? 네. 풀무원 두부면. 그냥 딸려 같은데? 계란면? 와우. 맞아. 그래서 너무 좋아해요. 나 이게 참 신기한 게 이게 두부로 만든 국수예요. 너무 좋아해요, 제가. 이게 중국 가보면 이 두부로 만든 이 면 모양의 두부들이 또 건두부도 있고 맞아요. 다양하거든요. 푸주. 근데 야, 이거를 또 여기서 만나니까 반갑네. 아 근데 진짜 맛있다. 박 셰프님은 어떤가요?
일단 놀라지 않았어요? 먼저 여쭙고 싶은데 예상하던 맛이 아니죠 좀. 그러니까 채식 그러면 저는 약간 정결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단순해야 되고 뭔가 맛이 좀 이렇게 평평하달까? 플랫. 평평한 맛을 예상했는데 되게 복합적이고 이렇게 층층이 잘 쌓여져 있고 그 층이 다 서로 다른 색깔을 내고 있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맛있다 맛없다의 다른 문제? 예. 저 같은 경우는 딱 겉모양만 봤을 때는 그냥 예상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맛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네, 그렇게 생각했고, 근데 먹어보니까 우리가 고기를 쓰는 동물성 단백질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랄까요? 이렇게 뭐 정말 감칠맛이 있고 우리가 깊은 맛이 난다는 얘기 이렇게 쉽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고기가 들어가야지 육수도 깊은 맛이 그렇죠. 나고 뭐 멸치가 들어가야지 그렇다는 얘기 하는데 좀 식물성 재료만 썼는데도 진짜 깊은 맛이 났다 그럴까? 그게 우리가 맛있다 기준이 여러 가지겠지만 이게 뭔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입안을 다 채워준다 그럴까? 근데 그 느낌이 이 음식에서 났어요. 감사합니다. 성공입니다 이건. 이 도시락 안에 하고 싶은 말씀이 다 들어있는 것 같은데 철학자의 한마디 안백님 셰프 부탁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비건을 하면은 약간 소박하고 맛이 없고 마르고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뭔가 힘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보통 사람들이 고기에서 힘이 비롯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The Game Changers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약간 이종 격투기 선수나 보디빌더 그리고 기네스북의 스트롱맨 같은 사람들이 근력과 지구력을 엄청 필요로 하는데 채식을 하고 퍼포먼스가 향상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은퇴 직전에 39세 사이클 선수가 채식주의자가 된 후에 처음으로 금메달을 땄다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채식에 들어있는 수많은 영양소들이 퍼포먼스 향상에 엄청 도움을 주고 힘을 준다는 사실을 증명을 하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채식은 사찰 음식 같고 뭔가 건전하고 제가 생각하는 채식은 엄청 자극적일 수도 있고 섹시할 수도 있고 관능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비건 또 채식 되게 비난을 많이 하죠. 무시당한다든가 뭐 왕따 시킨다든가. 그래서 실제로 그 비건하고 또 채식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못하는 경우는 많았어요. 맞아요. 유난 떤다 그러죠. 지금도 어디 가서. 말해요. 맞아. 유난 떤다. 예, 그런 뭘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라든가 유난 떤다고. 그러니까 지금 좀 많이 나아졌는데 그 다큐멘터리 그런 게 만들어지는 게 저는 그런 표현에 사실 동의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비건하면 굉장히 여성적이다. 좀 이런 게 왜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는 사실 엄청난 비건 또는 좀 넓게 보면 채식주의 전체에 편견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음식도 맛이 없을 것이다. 맛이 없을 예, 것이다. 그 비건 하는 분들은 다 이러지 않아요? 야, 무슨 맛으로 살아? 맞아요. 그 얘기 듣죠. 그래서 그런 거 오늘 한번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답변이 나올 수도 있는데 비건이신가요? 저는 비건 지향입니다. 비건 지향? 왜냐하면 비건이란 단어를 한국에서는 완전한 또는 완벽한 채식주의자라고 번역을 해요. 하지만 그 말은 약간 철학적 성찰이 부족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비건 정확한 정의가 동물을 착취하지 않는 식단을 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신념을 뜻하는데 코코넛을 먹는데 그게 오랑우탄이나 원숭이를 착취한 코코넛을 먹는다거나 그리고 수많은 영양소 같은 것들도 양털에서 채취를 하거나 그 아이스크림에 들어있는 코치닌 빨간색 색소도 곤충에 수출하거나 체크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완벽한 비건이라고 해도 완벽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완벽한 채식주의자라고 하면 윤리적인 우월감을 뜻하는 단어로 비건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비건을 지향을 하면 누구나 조금씩 자기 일상생활에서 좌충우돌하면서 실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자기가 먹는 김치라던가 감자튀김이 채식인데 그런 걸 먹으면서 자기가 채식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는 비건이야라고 하면은 그 순간부터 뭔가 굉장히 나는 원칙주의자가 된 것 같고 융통성이 없을 것 같고 너무 까탈스러울 것 같은 이런 이미지를 만드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어렵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제가 제 주변 친구들은 대기업 다닐 때 비건 한다고 얘기 안 하고 그냥 회식 같은 데 가가지고 반찬만 먹는데요. 어허. 그러면 몇 개월 동안 비건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래요? 뭐라고 안 하시고. 야, 고기 안 드셔 그러면 속이 안 좋아. 속이 안 좋아.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네. 그 일상에서 그 실천하는 분들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 저는 그걸 동의해요. 일상에서 그냥 가볍게 이 채식을 그냥 접근하는 방식도 존중받아야 되고. 근데 예를 들면 저는 그런 거. 제가 고기 좋아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채식주의 1년 지속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진짜요? 1년이나? 예, 왜냐면 그때 어. 이런 책을 좀 보면서 힘들더라고요. 제가 고기 먹고 고기 요리하고 윤리적. 그래서 고기 요리를 안 할 수가 없죠. 요리사가 먹고 다 뱉어냈어요. 먹고 예, 맛보고. 예 그런 죄책감 때문에 뱉어내고 그래서 고깃집에 이제 회식을 가거나 뭐 친구들 만나면 고깃집 많이 가잖아요. 근데 된장찌개부터 시키는 거예요. 된장찌개. 아주머니 된장찌개 주세요. 해서 거기도 고기가 들어있었는데 근데 이것까지 안 먹을 수는 없어서 된장찌개 밥을 말아서 술안주를 했어요. 이 채식주의 한다는 건 희극적인 상황도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채식주의는 일단 수용이 잘 안 돼요. 그리고 특히 우리 사회는 이 계층을 굉장히 따지잖아요. 그리고 뭐 어른에 대한 존중, 또 계급에 대한 그런 어떤 지켜야 될 룰들이 있다 보니까 아니 뭐 팀 회식을 간다면 팀장님이나 뭐 이사님 이런 분이 고기 먹자고 갔는데 저는 고기 안 먹어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때 자신의 신념을 배신한달까 스스로 그런 걸 유연하게 하는 네네네. 그걸 플렉스테리안이라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나 상황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 고기를 먹긴 하지만 평소에 최대한 고기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삶을 보통 플렉스테리안이라고 해요. 그게 더 어려워. 왜냐하면 한 번 먹으면 그렇지. 본물 터지듯이 계속 먹는 고기는 정말 자극적이고 이 유혹적인 거예요. 정말 맛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어요? 비건에 대해서? 제가 영국에 가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맛 때문에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주식이 그렇지. 맛이 없는 그렇죠. 고기예요. 그게 주식을 먹다 보니까 장이 너무 안 좋아진 너무 거예요. 안 좋아져. 너무 안 좋아져서 막 뭐 뾰루지도 나고 살도 찌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제가 그때서부터 좀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채소를 좀 많이 먹게 되고 그렇게 살다가 의료생물학이라는 과를 학사 때 다니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장내 세균하고 음식과 뭐 호르몬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모든 의사들이 뭐 논문을 읽으면 알겠지만 채소 위주의 식단이 현대 사회에서는 훨씬 건강에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많은 고기를 섭취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많은 건강을 위해서 많이 줄이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조금 나 자신을 위해서 고기를 줄이다 보면은 나와 거기에서 넓혀가서 나의 환경, 나의 지구 이렇게 조금씩 제 관심사가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환경이나 지구를 위해서 아니면 뭐 나의 강아지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동물들을 위해서 좀 고기를 줄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공장식 축산 영상을 보게 되면은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별로 좋아하는 과정은 아니거든요. 자극적이죠. 네. 그렇죠. 근데 런던 같은 경우는 보면 또 인도 음식점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는 이제 힌두가 채식을 종교적 이유 때문에 하시는 분들을 위한 레스토랑이 또 많기 때문에 그 초이스가 참 많죠. 런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가면 당연히 채식 식당들이 많지만 모든 레스토랑에 비건 메뉴가 있어요. 근데 서울에서는 참 찾아보기가 아직도 어렵죠. 한국에서는 비건 메뉴를 많이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사람들이랑 외식할 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한국에서 레스토랑 그러면 이제 서양 음식을 보통 얘기하는 것이고 서양 음식 레스토랑에는 그다음에 따라가는 말이 뭐냐면
썰러가죠. 그래서 쓸러가죠. 예. 아. 스테이크를 먹으러 가요. 아니 파스타 아니 뭐 파스타 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쪽의 셰프 전문 셰프가 됐다는 건 고통스럽고 힘든 세계로 들어가기도 하죠. 영업적으로 그렇죠. 장사. 어. 장사. 어떻게 그걸 극복하고 계신 거예요? 극복하지 않고요. 그냥 감내하는 거예요? 그냥 비건 레스토랑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는 것도 있고, 사실 어떤 분들은 비건 레스토랑인지 모르고 많이들 찾아와 주시는 경우도 많아요. 오히려 비건 분들이 와서 여기에 비건 메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건인지 아닌지 약간 불분명하게 해놨어요. 그러면 간판에 여기가 저 비건 레스토랑이라고 안 써놨어요. 안 써놨어요? 네. 이유는? 저는 많은 분들이 비건 음식에 대해 어떤 편견을 갖고 제 음식을 맨 처음 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현재 비건이 갖고 있는 첫인상은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한국에는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사람들이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와인이랑 맛있는 요리 먹으러 가고 아름답고 예쁘고 맛있는 요리 먹으러 가자 이런 식으로 왔으면 좋겠어서. 아까 도시락도 우리가 정말 선입견 없이 만약에 이게 비건이라는 선입견 없이 먹었으면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거 참 괜찮아요. 고기가 조금 들어갔네. 치즈를 많이 안 썼네. 이렇게 전혀 안 들어갔는데 좀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채식도 충분히 맛있다는 드셔보시면 알게 되는데 그리고 우리는 원래 채식의 역사 경험이 많이 있어요. 고기를 많이 먹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거든요. 채식 되게 강하고 그런 나라인데 그런 것들 서양식 또는 한국식 여러 가지 방식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소비자가 많아져야죠. 그렇죠. 공급자. 자동으로 늘어나. 근데 원하는 분은 많아요. 근데 마땅하게 먹어볼 만한 곳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좀 더 늘어나고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셰프님은 시중에 나와 있는 이 비건 제품 중에서 뭐 특별히 좋아하시는 게 있나요? 저는 진짜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두부면을 매일 먹어요. 두부면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제가 밀가루를 잘 소화를 못 하거든요. 근데 면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두부면을 거의 맨날 먹어요. 어떻게 주로 요리하세요? 아까 파스타도 너무 맛있었는데. 비건 라면에 넣어 먹거나 짜파게티 해 먹거나 짜파게티. 또 까르보나라 해 먹거나 뽀모도로 해 먹거나 그냥 마라탕에 넣거나 그냥 모든 면 방식을 똑같이 해 먹어요. 약간 잔치국수 해 먹거나. 잔치국수 해 먹거나. 네. 진짜 약간 계란 넣은 듯한 그런. 약간 계란면 같은 부드러운 계란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참 그거 보면 두부는 변화무쌍한 재료 같아요. 아 진짜. 이 역사도 뭐 이게 뭐 한나라 때니까 뭐 거의 뭐 오래됐죠. 2000년 가까이 됐을 텐데. 한국이 옛날보다 두부 요리가 훨씬 사실 이렇게 뭐랄까 다양성이 줄어든 시점인 것 같아요. 지금 두부 요리 어머니들도 옛날에 많이 했었고 또 다양한 두부가 진짜 많았어요. 맞아요. 근데 요즘은 너무 오히려 나 똑같은 두부. 뻔해져 버렸달까? 그런 시기를 오래 겪었죠 우리. 예전에 두부에 대한 다큐멘터리 때문에 일본 이제 사찰 그 쇼진 요리를 취재했는데 너무 재밌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두부 가지고 이 운하기, 장어 똑같이 만들어 모양도. 식감까지도 이 흉내를 냈어요. 근데 와 이거 그냥 보면서 야 이게 두부가 이건 정말 이거는 무궁무진하구나. 이걸 요리할 수 있는. 박 셰프님 같은 경우는 두부로 뭐 좋아하시는 요리 또 드시기 좋아하시는 또는 좋아하는 요리가 있다면 뭔가요? 그걸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순두부 같은 것도 정말로 좋아하고 그냥 이렇게 간만 쳐서 소금만 쳐서 먹어요. 순두부에. 근데 진짜 유용하게 뭘 또 할 수 있어요? 약간 창의적이게 두부로. 저는 여러 가지 하는데 서양 요리도 할 수 있어요. 그걸 예를 들어서 그라탕 같은 거 있잖아요. 라자냐 사이에 베샤멜 대신 두부 넣어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리코타 치즈랑 비슷해요. 리코타 치즈요. 상당히 비슷하고 몽글몽글한 순두부는 스프로 대체할 수 있고 그걸 스프처럼 아시안 스프인데 그걸 거기다 예를 들어 저는 치즈도 쓰니까 치즈도 이렇게 쓰고 하면 되게 맛있는 스프인데 그 순두부탕이 아닌 또 무슨 스프처럼 되는 거죠. 맛있겠다. 소스 과자도 구울 수 있고 과자도 구울 수 그러니까 이 두부의 물성이 되게 면을 만드는데 그럼 뭘 못하겠어요. 맞아. 되는데.
그런 흥미로운 또 튀겼을 때 엄청 맛있어요. 튀겼을 때 맛있지. 요즘 보면 예전보다 좀 두부를 많아졌죠. 이용한 제품들이 많아졌어요. 두부 그라탕도 있고 또 이 어묵 형태의 두부바, 진짜요? 두부바도 있고 구우면 되겠네요. 네, 그다음 패티. 그건 아까 얘기한 저 뭐 콩으로 만든 뭐 대체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저는 좀 즐겨 먹는 게 이게 덮밥 종류. 덮밥 종류도 이제 두부를 활용해서 나오고 보통 우리가 이제 채식하게 되면 제가 들은 바로는 이제 탄수화물 과잉이 되기 쉽다라는 말씀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빵이나 어떻게 보면 이 동물성 단백질 때문에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근데 두부가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 채식을 시작할 때 맞아요. 두부가 참 좋다라는 또 얘기도 있는데 그런가요, 진짜? 보통 비건들이 부족한 아미노산이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인데 그게 두부 100g만 먹으면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고 해요. 좋네.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까 그 장어를 흉내낸 그 일본 사찰 음식처럼 네. 왜 채식이 흉내를 내야 될까? 저도 그거에 대해서 철학적인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흉내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동물성 제품을 소비하는 거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식감을 흉내낸다는 거. 하지만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두부의 식감이 되게 많은 것처럼 사실 그게 흉내를 낸 게 아니라 그 콩과 두부의 고유의 식감인데 우리가 그거를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장어 같다, 뭐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콩치킨 같은 경우도 사실 콩을 어떻게 가공해가지고 버섯이나 이런 것도 그냥 그 고유의 식감이 그런 질겅질겅 씹히는 식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상상을 못 하다 보니까 이건 치킨 같다, 뭐 연시 사심인데 참치 같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항상 강조해요. 이게 이 채소의 고유의 식감이고 이런 채소의 식감을 많이 살리는 역할이 요리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셰프님의 도시락이 참 우리 깜짝 놀라게 했는데 자 그러면 박찬일 셰프님의 네. 도시락 공개해 주시죠. 네. 자, 야 뭘까? 기대가 됩니까? 안 기대되지 않아요? 너무 아니요. 기대돼요. 와 와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비빔밥? 예. 와. 이게 채소 비빔밥이에요. 좋아해요.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나물 그냥 소박한데 이 소박한 것이 굳이 여기 고기 안 올려도 맛있다고 보여드리고 싶어서.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네. 고기가 빠진 비빔밥 과연 어떨까? 불안한데. 이건 진짜 레알. 너무 맛있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 맛있고 그 플레이버가 진짜 다채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진짜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저는 고기 없는 비빔밥이 정말 더 담백하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고기 없이도 정말 맛있다. 오히려 이 쌀과 그 고명, 야채 고명의 맛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버섯의 식감이 맞아요. 느껴지고 이 무의 식감이 느껴지고 그 맛이 느껴지고 아주 훌륭했습니다. 고기가 다 싸버리지 않으니까 각각 이제 재료들이 이제 살아난다 하는 건 거짓말 같고 확실히 먹던 비빔밥보다 밋밋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도 먹어보는 것도 흥미롭고 그러면 고기를 덜 넣고 그렇게 맛있는 비빔밥을 어떻게 하면 또 만들 수 있지라는 고민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튀각 같은 게 그게 사찰 음식에서 그런 것들이 대안이 나오잖아요. 근데 말린 버섯이나 이런 걸 써서 식감을 좋게 한다든가 뭐 이런 굉장히 훌륭한 방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찬일 셰프님의 도시락에 담긴 철학자의 한마디. 고기를 뺀 비빔밥, 채소 비빔밥 드리고 싶었던 건 우리가 아주 긴 시간 동안 먹었던 사실이 이게 완벽에 가까운 채식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채식 그러면 뭔가 너무 어려운 음식으로 생각한다. 뭔가 채식을 위한 채식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거는 레스토랑 가서 드시면 되고 집에서 하고 싶으실 때 이렇게 편하게 그러니까
채소로만도 비빔밥을 한번 해서 드시면 그 맛있는 들기름의 향, 기름의 향으로도 충분히 음식이 조화롭게 느껴져요. 그래서 맞아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시도해 보지 않으니까 잘 모르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로 만든 도시락이에요. 우리는 원래 고기가 풍족한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수입도 많이 하고 우리가 축산업이 발달한 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서 어쩔 땐 좀 지나치게 많다고 느껴질 때가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조절하는 측면에서라도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것이 채식이 이제 지구나 우리 식생활이 좀 더 지속 가능한 측면에서 우리가 수용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징성으로 고기가 빠진 비빔밥도 먹어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만들어봤어요. 참 그 우리가 비건하면 그 또 비건이 영어기도 하니까 뭔가 우리의 식단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좀 생소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우리가 비건이에요. 전통식이에요. 예. 한식이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뿌리가 또 비건. 그러니까 채식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좀 쉽고 그리고 일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걸 먼저 시작해 보자. 그렇게 해서 이게 채식이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또 충분히 맛있다는 걸 우리가 한번 체험하면서 시작해 보면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채식을 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채식의 실천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네, 저도 쉽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에 되게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비건을 지향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불완전한 사람이고 그 시도는 언제나 완벽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거니즘을 뭔가 너무 거창하게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우리가 채식을 얘기하는 또 아주 큰 이유가 있죠. 네, 바로 지구 온난화. 그렇죠. 네. 그런 문제들은 아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이 기르는 분들이 굉장히 민감해요. 왜냐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 세대가 무난히 자기가 지구에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 때문이잖아요. 기후 온난화 문제는 온실가스로 서로 연결돼 있고 그게 우리가 버려지는 음식 보면 30%가 고기예요. 고기는 귀하고 그런 건데 그리고 생산할 때 상당히 부담을 주는 물질이잖아요. 근데 너무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값이 싸지고 공급량이 너무 늘어서 생기는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기후 변화 심각성하고 인간의 행동 관계를 쓴 되게 그 훌륭한 책이 있어요. 우리가 날씨다라는 책에도 나오지만 날씨, 우리 기후라는 것이 우리의 행동에 바로 연관돼 있다는 그런 핵심적인 주제를 담은 책이죠. 그래서 뭐 축산업 하게 되면 벌목도 좀 해야 되고 또 그 되책임지라는 동물들은 가스 나오잖아요. 메탄가스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의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 좀 줄이고 그러니까 뭐 야 우리 오늘 채식 한 끼 하자 이런 것도 좋고요. 또 야, 고기를 오늘은 절반만 먹자라든가 또는 무유기를 좀 정한다든가 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기후 온난화, 뭐 지구를 좀 지킬 수 있는 방식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한 명의 완벽한 비건보다 100명의 불완전한 비건이 낫다. 아 훌륭하네요. 정말 그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 나는 불완전하게 하지만 좀 시작해 볼 수는 있을 수 있겠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채식주의 식단으로 인류가 정말 바꾼다면 온실가스가 63%, 온실가스가 63%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 해 730만 명의 생명을 구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구온난화도 10년 전, 한 15년 전, 20년 전부터 학계에서 이미 많이 경고를 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거기에 귀 기울이는 정부 당국자도 별로 없었고 우리들도 이건 아주 먼 미래의 위협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잖아요. 저는 이 팬데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 맞아요. 예전에는 왠지 나와 상관없었을 것 같은 굉장히 이런 큰 어떤 그 환경적 재앙이 이게 우리의 삶의 어떤 그 태도, 그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내 자손의 세대 10년, 20년 금방 이 재앙이 다가오겠다라고 하는 좀 그런 새로운 깨달음은 좀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식을 좀 이렇게
균형 잡히게 조절해가면서 부담 좀 줄이자는 방식을 이제 제안을 많이 하고 거기에 저도 동의하는데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 상당히 채식을 잘하는 민족이에요. 특히 뭐 소위 OECD 국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채소를 가장 많이 먹는 나라에 속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충분히 먹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중에 제일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채소를 많이 먹을 수 있는 이유? 쌈을 싸 먹어서 그렇나? 나물? 맞아요. 나물이에요. 나물은 예를 들어 샐러드를 먹고 이만큼 한 사람이 먹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나물을 일단 되게 데치거든요. 데쳐서 물기를 짜면 뭐 이렇게 한 접시로 줄어요. 근데 식사도 보면 백반 식사에 나물이 3가지 정도 이렇게 그렇죠. 뭐 보통 콩나물이나 뭐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충분히 채소를 많이 먹는 거죠. 물론 김치를 우리가 많이 먹어서 채소도 많이 먹지만 그것도 줄인 거잖아요. 그렇죠. 줄인 거죠. 김치도 절여졌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음식을 그러니까 채식해야지라고 뭔 새로운 메뉴를 해봐야지 하고 너무 고민하지 말고 나물 식사 같은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만 해도 충분히 채식이 요구하는 것들을 시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반찬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제가 이 반찬은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가 요리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채식 요리네요. 그렇죠. 하나하나가 요리면서 또 같이 합쳐져서 또 밥이라고 하는 우리 음식 밥과 국이랑 조화를 같이 이루어주니까 그 반찬 중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주인공이지만 나물도 그 중에 하나 주인공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보통 옆에 그냥 곁다리라고 생각하는 게 아쉽더라고요. 나물이라고 하는 음식은 정말 이 채소를 버리지 않고 여러 가지 부위를 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자원 활용도가 좀 높은 음식이다. 네,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고기 소비를 그동안 좀 무분별하게 해온 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쾌락의 측면, 그 다음에 편의성의 측면, 그러니까 감각의 측면, 욕망의 측면에서. 근데 이제 좀 생각하면서 먹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런 때도 온 거죠. 우리 뭐 소득 수준이나 또 팬데믹 겪으면서 얻었던 철학적인 고민들 있잖아요. 그런 자극들이 우리 음식 문화에도 그러니까 적절히 약간 희소하고 좀 부족할 때 느끼는 감정들 그걸 느껴야 될 때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경고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나중에는 고기를 못 먹게 될지도 모른다는 경고죠. 고기가 너무 비싸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환경 파괴랑 결합돼 있어서 그런 얘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소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채식에 서로 물려 있는 거 아닌가요? 두 분 셰프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한국의 채식 문화에 대해서 셰프로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뭘까요? 아무래도 뭔가 고기는 술이랑 연결이 되면서 조금 더 즐기는 문화이고 아까도 레스토랑 가면 썰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한국의 채식 문화는 사찰 음식 베이스가 되게 많기 때문에 굉장히 금욕적이고 술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채식을 물어볼 때 제 채식의 중심에는 제 욕망이 위치해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의 채식의 중심에는 금욕이 위치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너무 아쉽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금욕적인 채식보다는 훨씬 더 관능적이고 오감을 자극하는 그런 요리를 채식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마치 우리가 야 고기 먹으러 가자 아니라 야 우리 비건하러 가자 했을 때도 아주 신나게 갔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아까 우리 먹어봤지만 그런 맛있는 채식 요리를 개발해준 요리사가 더 많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제안해줘야 돼요, 자꾸. 맞아요. 뭔가 퇴근길에 치킨을 시키면 뭔가 이렇게 좋은데 퇴근길에 콩나물국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기분이 별로잖아요. 저는 그게 한국의 채식 문화라는 거가 좀 아쉽고 사실 젊은이들은 더 훨씬 맛있고 재밌는 채식 문화를 즐기고 있는데 그게 더 많이 퍼졌으면 좋겠어요. 약간 태국 음식이나 인도 음식도 맨 처음에는 그러네, 정말. 굉장히 뭔가 향신료야 고수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태국 음식 먹으러 가자 했을 때 엄청난 어떻게 보면 사치와 호화를 부리는 요리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만큼 프랑스 음식이 견주는 그런 음식이 됐는데 비건 요리도 뭔가 그런 급으로 그렇게 그런 채식 문화가 자리 잡혔으면 좋겠어요. 저는 중식당에 가면 정말 제일 좋아하는 메뉴가 마파두부거든요. 이 진짜 두부라고 하는 것도 다양하게 요리하면 고기 못지않은 좀 고기보다 더 무궁무진한 요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즉 많은 셰프님들이죠. 안 셰프님 같은 분들이 또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고기 대신에 우리가 채소를 더 먹고 네. 두부를 더 먹게 되면 우리 몸에도 좋고 또 지구에도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후 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한 방안으로 식물성 식사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비건을 포함한 채식 문화는 트렌드를 넘어서 우리 일상에 이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마지막으로 실천 가능한 미래 밥상에 대해서 심도 깊은 토론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